세종시의 재정 위기로 내년도 예산 편성이 더 어려울 거란 전망이 나오는 상황에서 내년부터 예산이 투입돼야 할 2025년 국제정원도시박람회 개최를 둘러싼 신중론이 더욱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충남 시각장애인 복지관이 시각장애인의 안전한 이동권 보장을 위해 독립보행 버킷 챌린지를 진행했습니다. 직접 걸으며 편의시설을 점검했는데 여전히 불편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백석대 현대시 백년관 개관 10주년을 맞아 특별 초대전이 열리고 있습니다. 나태주와 도종환 등 여러 시인들의 첫 시집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다고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입니다. 재정 여건 악화에 따른 세종시의 고민이 더욱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당장 내년부터 추진이 예상되는 시장 공약 사업인 국제정원 도시박람회에 대한 사업비 문제가 시의회에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김우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세종시가 국제정원도시 박람회 개최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는 총 사업비는 모두 450억 원. 지난 7월 작성한 기본구상안을 보면 국비 90억, 시비와 자체 수익 각각 180억으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지난달 초 작성한 재정영향평가 심의 관련 자료를 보면 자체 수입은 그대로인데 시비가 270억으로 늘었습니다. 국비 90억 원을 모두 시비로 대체한 겁니다. 국비 확보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시의 재정 부담만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25년 상반기에나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국비 지원이 안 될 경우에 대한 대비를 혹시 하고 계시는지. 저희들이 주는 거 아니고 국가에서 주는 거라 우리가 얼마를 확보하겠다라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사실 어렵습니다. 그러나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자체 수입으로 잡은 180억 원 역시 적정하게 산출된 것인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됐습니다. 자체 수입이란 행사 기간 중 유료 입장권과 각종 시설 이용료 등으로 발생하는 수익을 말하는데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의 경우 지난 4월부터 5월까지 2달 동안 벌어들인 수익이 243억 원으로 행사 규모 등을 고려하면 세종시가 기대하는 만큼의 수익이 나오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시가 수입을 적정하게 산출하고 있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의문과 사업비 중 자체 수입 180억 원도 결국 시비로 투여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어서. 이에 대해 최민호 시장은 국제정원도시박람회가 지역에 미치는 경제 유발 효과는 상당할 것으로 보지만 개최 시기나 투입 예산 등에 대한 우려가 있는 만큼 보다 면밀하게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잼버리 대회 이후 그리고 재정 상황이 지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그걸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이것도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밖에 내년부터는 최 시장의 대표 공약 중 하나인 비단강 금빛 프로젝트 사업도 본격 추진될 예정이어서 예산 편성을 둘러싼 시청과 시의회 간 신경전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충남 시각장애인복지관이 천안시청에서 천안아산 KTX역 광장까지 독립보행 버킷 챌린지를 진행했는데요. 시각장애인들의 이동에 불편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김장섭 기자가 동행해봤습니다. 시각장애인들이 흰 지팡이를 짚고 점자 유도블록을 따라갑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깨지고 덜컹거리는 유도블록에 발걸음이 느려집니다. 유도블록이 중간중간에 끊어져요. 그래서 불편해요. 잠시 뒤 도착한 횡단보도. 음향신호기를 작동해보지만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먹통인 음향신호기에 시각장애인들은 도움이 없이 혼자 건너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이놈은 건너가기가 불편하죠. 사람 안내를 안 받으면은 망설여지지 건너가기가.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벨로의 백화점 센터스 부장하는 횡단보도입니다. 그나마 작동되는 음향신호기는 소리가 너무 작은 데다 도로 소음 등과 섞여 있으나 마납니다. 점자 유도블록 위에 볼라드까지 설치돼 있는가 하면 떡하니 오토바이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불편하죠. 잘 보이지도 않는데 그냥 저렇게 보도블록 위에다 딱 세워놓으면 힘들죠, 다니기가. 충남 시각장애인 복지관 회원들이 천안시청 광장부터
천안-아산 KTX역 광장까지 약 2.6km 구간에 독립보행 챌린지를 진행한 결과 점자 유도블록과 음향 신호기 등에서 문제점이 확인됐습니다. 시민들과 우리 가족들의 첫째는 인식 개선이 좀 되었으면, 인식 개선이 된다면은 이러한 일들을 말로 안 해도 그분들이 스스로 느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조금씩 시각장애인의 이동권이 개선되고 있다지만 현장에서 느낀 시각장애인들의 독립보행은 여전히 갈 길이 멀었습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오토바이의 경우 번호판이 뒤에 있어 기존 전면 무인 단속 카메라로는 단속이 불가한데요.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오토바이들이 늘면서 천안시가 뒷면 번호판도 인식해 단속할 수 있는 무인 후면 단속 카메라를 도입했습니다. 보도에 강현준 기자입니다. 천안시 불당동의 한 교차로, 오토바이들이 빨간 불을 무시한 채 도로를 질주합니다. 차들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 아랑곳하지 않고 인도로 들어서기까지 합니다. 보기는 많이 보죠. 저도 가끔 바쁠 때는 어쩔 수 없이 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인근의 불당동 아파트 밀집 지역. 배달 오토바이들이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들 사이를 아슬하게 활보합니다. 파란불에 저희가 이제 신호등을 건너갈 때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오토바이가 지나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그래서 이제 아이랑 꼭 손을 잡고 걸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많아요. 너무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위험한 경우가 많습니다. 새벽 시간이면 오토바이 폭주족이 등장해 위험천만한 고개 운전을 벌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기존 무인 단속 카메라는 차량 전면부만 인식하기 때문에 번호판이 뒤에 있는 오토바이는 단속이 불가한 상황. 천안 지역 오토바이를 포함한 이륜차 교통사고는 지난 2020년 이후 올해 9월 말까지 모두 1,016건으로 해마다 250건가량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천안시가 오토바이 단속 사각지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후면 무인 단속 카메라를 도입했습니다. 기존과 다르게 후면 번호판을 인식해 과속과 신호 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을 잡아낼 수 있게 됩니다. 본격적인 단속은 이달 말부터 진행되며 단속될 경우 속도 위반은 최대 9만 원, 신호 위반은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륜차의 어떤 난폭 운전으로 인한 소음 문제, 그다음에 교통사고 문제, 어떤 보행자 안전 문제를 단속하기 위해서 설치를 하게 된 거고요. 그 향후에 이 시범운영 결과를 토대로 좀 더 확대 시켜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후면 무인 단속 카메라는 불당동과 신부동 등 모두 7곳에 설치됐으며 시는 효과 검증을 거쳐 내년에도 설치 지역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BTV 뉴스 강현진입니다. 문학평론가인 고 김재홍 교수가 고향 천안에 기부한 자료들로 세워진 백석대 현대시 100년관이 개관 10주년을 맞았습니다. 유명 시인들의 첫 시집과 시화 등 기념 전시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손용환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지난 10일 향년 96세로 별세한 고 김남조 시인의 첫 시집 목숨입니다. 1953년에 낸 작품으로 표지부터 누렇게 변한 책장 한 장 한 장에서 오랜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묻어납니다. 백석대 산사현대시 100년관이 개관 10주년을 맞아 시인의 첫 숨결, 첫 열매전을 열었습니다. 우리나라 대표 원로 시인과 나태주, 도종환 등 여러 시인들이 처음 냈던 시집을 기증받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산사현대시 100년관은 지역 내에 있는 문학관으로서 여러 시인들의 주요한 콘텐츠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콘텐츠를 지역민들과 함께 나누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다양한 특별전을 개최해왔고, 이날 10주년 기념식에선 신달자, 유자요 시인 등 국내외 유명 시인들이 참석해 시 낭송을 선보였습니다. 특히 시를 사랑한 화가로 알려진 정창규 화백의 기억 넘어 기억 초대전에선 아름다운 시 구절과 그림이 어우러진 시화도 엿볼 수 있습니다. 김소월이나 윤동주나 이육사나 그런 고인들이 된 시인들의 시를 아주 시에 맞게 그림을 더 멋있게 그려서 이제 2회, 3회 기억놈의 기억 시리즈를 계속 이어가려고 준비 중입니다. 지난 2013년 산사 김재홍 교수가 현대시 자료 16,000여 점을 기증해 세운
산사현대시 100년간의 10주년 전시회는 오는 12월 29일까지 계속됩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세종시 도시상징광장을 세종시민의 교류와 소통의 장으로 적극 활용하자는 제언이 나왔습니다. 김효숙 세종시의원은 5분 발언에서 개장 3년차가 됐지만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마저 다수의 시민들이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라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김 의원은 세종시가 광장을 인수한 지 만 1년 동안 이곳에서 진행된 공식 행사는 단 2건에 불과하다며 비슷한 시기에 인수한 이응다리에서의 행사가 60여 건이었던 것에 비해 현저히 부족한 수치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환경정비와 시설 보강을 실시하고 계절별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적극 기획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충남도 내에서 발생한 화목보일러 화재 중 절반 가까이가 겨울철에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충남도 소방본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도내에서 252건의 화목보일러 화재가 발생했으며 이로 인해 5명의 사상자와 24억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전체 화재의 48%, 121건이 강추위가 이어지는 12월부터 2월까지 겨울철에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화재 원인으로는 부주의가 가장 높았습니다. 이에 따라 도소방본부는 도민에게 겨울철을 앞두고 화목 보일러 점검 등 화재 예방을 위해 각별히 신경 써달라고 당부했습니다. K리그2 충남아산FC가 지난 주말 충북 청주FC를 홈으로 불러들여 3대2로 짜릿한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아산은 전반 17분 강민규의 선제골로 앞섰지만 청주에 내리 2골을 내줘 역전을 허용했습니다. 하지만 후반 41분 하파엘이 다시 동점을 만들었고 추가 시간 6분 골대를 맞고 나온 골을 박대훈이 헤더로 연결해 재역전에 성공했습니다. 이날 승리로 아산은 승점 3점을 추가했지만 리그 10위로 순위 변동은 없었습니다. 우리 지역 골목 상권을 들여다보는 연중기획보도 으라차차 지역경제 시간입니다. 지역마다 골목 상권의 활기를 불어넣기 위한 다양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요. 천안 삼거리공원 인근에선 상인들이 자발적으로 원삼거리 정류장이라는 주민주도형 축제를 기획해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송용환 기자가 소개합니다. 내년 연말까지 재개발 사업이 진행 중인 천안 삼거리 공원입니다. 공원 맞은편에는 독특한 컨셉으로 운영되는 가게들이 즐비하지만 시내 주요 상권에 비해 잘 알려지지 않아 한산한 분위기입니다. 이런 가운데 공원 인근 상인들이 힘을 모아 원삼거리 정류장이라는 천안 삼거리 아트팝업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원삼거리 정류장은 이 상권과 가장 가까운 버스 정류장으로 행사의 기획과 진행 등 모든 과정은 상인들이 직접 맡았습니다. 이 동네가 되게 특색 있는 상점들이 많은데 잘 알려지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재미있는 상점들, 재미있는 가게들이 이렇게 많이 있고 이 거리에선 재미있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를 천안 시민분들이랑 또 다른 외지에 있는 분들에게 좀 알리고 싶은 마음에서 꽃집과 공방, 식당, 카페 등 모두 29개 매장이 자발적으로 참여했습니다. 매장 7곳에서는 지역 작가들의 작품을 전시하고 3곳에선 인디 뮤지션들의 라이브 공연이 펼쳐집니다. 이 밖에 강연과 할인 판매 등 각 매장 특성에 맞게 다양한 행사가 마련됩니다. 이를 통해 지역 상권을 알려나갈 계획인데 축제를 준비하면서 서먹서먹했던 상인들 간의 관계도 돈독해졌습니다. 제 가게는 아니면서도 부심이 있는데도 많이 이용을 못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거 축제 준비하고 또 오가면서 준비 과정에서 얼굴도 뵙고 하니까 너무 이제 뭔가 담이 허물어진 느낌이라서. 행사는 10월 14일 단 하루지만 상인들은 이번 프로젝트를 계기로 지속적으로 협업해 나갈 계획입니다. 처음 치고는 그래도 반응이 좋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가능하다면은 매년 재미있는 이런 행사들을 진행해보고 싶습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건강한 삶을 사는 방법에 대해서 많은 고민들이 있습니다. 대부분이 운동을 이야기하실 텐데요. 육체의 건강한 삶을 위해선 운동을 하는 게 맞을지 모르지만 마음의 건강을 만드는 데 필요한 것 알고 계시는 분들은 많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 선한 이웃, 좋은 사람에서는 몸과 마음 모두의 건강한 삶을 위한 문화 기획을 하고 있는 이민아 씨를 만나봅니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편해지고 행복해지는 사람이 많아진다면 이 주변이 더 내 사회가 따뜻해질 수 있겠다라는 어느 정도의 사명감을 가지고 이 활동에 임하는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많은 사람들에게 건강한 삶을 안내하고 있는 웰니스 크리에이터 이민아입니다. 요가라는 게 내 몸을 돌보는 아주 좋은 도구인데 사람들이 좀 어려워하더라고요. 요가는 유연해야 될 것 같아, 몸을 잘 찢어야 될 것 같아라는 편견이 있으셔서 그걸 깨고자 요가를 매개로 문화를 기획하는 요가문화 기획자라는 용어를 처음에 사용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약간 요가라는 용어에 묶여있게 되더라고요. 근데 사실 나의 몸을 알아차리고 나를 좀 돌보는 방법은 요가 외에도 다양한 게 굉장히 많다는 걸 알게 되면서 건강한 삶을 살아가게 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획, 좀 창조적인 걸 해보자 라는 의미로 웰니스 크리에이터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대학생 때 맨홀에 빠지는 사고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아프기 시작하면서 제 몸을 고치기 위해서 병원에도 다니고 운동을 시작했어요. 한 1년 정도 도수치료, 물리치료를 받는데 내가 나를 돌보지 않으면은 내가 계속 아프겠구나. 그때 나를 돌볼 수 있는 방법으로 요가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그러고 요가를 경험하다 보니 너무 좋은 거예요. 제 몸도 좋아지게 만들어졌지만 어느 정도 제 마음과 정신에도 도움이 되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내가 이 경험한 좋은 걸 사람들한테 나누는 행복한 삶을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에 요가 강사를 업으로 삼게 되면서 이런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요가라고 하는 게 저는 되게 진지한 수련이 될 수도 있지만 누구나 건강하게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의 재밌고 즐거운 친구가 되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이제 문화라는 걸 함께 개념을 도입을 했던 것 같아요. 뭐 산책을 하는 것도 하나의 문화가 될 수도 있고 음악을 듣는 것도 문화가 될 수도 있고 가까이에 있는 건데 요가라고 하면 괜히 요가원? 그 문턱을 넘는 게 어렵잖아요. 요가라고 하는 게 어렵지 않다라는 생각에 그냥 요가 문화라고 기획을 하게 된 것이지 요가랑 요가 문화를 뭔가 구분 짓고 싶진 않은 것 같아요. 그냥 일상 같은 재밌는 문화, 놀이 같은 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활동을 통해서 사실 저도 행복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행복하고 편안하고 좋았던 것을 다른 분께 알려드렸을 때 또 그 다른 분의 편안함과 행복이 또 그 주변의 사람들에게 퍼지고 또 그 사람들의 행복과 편안함이 더 많은 곳으로 퍼지면서 사실 조금 더 이 사회가 더 따뜻하고 행복해졌으면 좋겠거든요. 근데 대부분 저와 이런 활동들을 경험하셨을 때 긍정적인 피드백을 정말 많이 주시거든요. 내가 내 몸을 돌보지 않았구나. 해보니까 너무 좋다. 그리고 꾸준히 해야겠다. 라는 얘기를 많이 해주시는데 그럴 때마다 저는 그분들에게 말을 해요. 우리가 오늘 이 감정을, 이 마음을 가져가시는 것만으로도 너무 좋다. 제가 이 활동을 하면서 그분들에게 그냥 전달하고자 의미는 그건 것 같아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안부 묻잖아요. 잘 지내세요? 괜찮으세요? 라고 많이 묻는데 내 몸도 괜찮은지, 내 마음도 괜찮은지 그런 활동들을 조금 스스로에게 꾸준히 선물하는 그런 시작점이 됐으면 좋겠는 게 저의 활동의 의미인 것 같습니다. 찍고 늘리고 해야 되는 게 아니라 간단한 동작이어도 몸을 느껴보는 것, 호흡을 하는 것도 나를 알아차려 보는 것, 어떠한 그림을 그려보는 명상의 그림, 젠텐글이라고 하는 그림을 그리면서 나의 마음을 옮겨보기도 하고 색깔을 통해서 나의 마음이 어떤지 표현해보고 알아보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요가 문화라고 하는 것을 좀 탈피해서 웰니스 크리에이터로 가게 된 계기가 그거거든요. 요가뿐만 아니라 세상에 이 주변에 있는 많은 것들은 나를 알아차릴 수 있게 도와줄 수 있거든요. 좀 문화적으로 접근하게 되면서 많은 분들이 또 남녀노소 상관없이 좀 편안하게 문턱을 넘어서 자유롭게 이런 활동을 즐길 수 있지 않게 됐나 싶습니다. 요가에서 많이 사용하는 문장인데요. 로카, 사마스타, 수키노, 바반투라는 문장입니다.
이 안에는 모든 사람들이 평온하고 행복하기를, 그런 활동을 할 때 어떤 사람들을 만나기 전에 스스로에게도 많이 외쳐요. 이 마음이 전달되기를 바라면서 늘 많은 사람들을 만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메시지가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에게도 전달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아산시가 호흡기 감염병 예방에 대비해 다음 달까지 여객 운수 종사자를 대상으로 무료 독감 예방 접종을 시행합니다. 접종 대상은 아산시에 주소지를 둔 시내버스 또는 택시업체 운수 종사자며 만 64세 미만의 다른 시군에 거주하는 여객 운수 종사자의 경우에도 접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접종은 신분증을 지참해 아산시 보건소를 방문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천안 홍대용과학관은 오는 21일 저녁 7시부터 2023 행성 집중 관측 행사를 엽니다. 이번 행사에선 목성과 토성 등의 행성을 고배율로 관측하고 스마트폰 달 촬영과 천체 투영, 돔 영상물 상영, 특별 초청 강연 등이 이루어집니다. 행사는 당일 기상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올해로 20회를 맞는 천안예술제가 오는 21일과 22일 신방공원 일원에서 열립니다. 한국예총 천안지회가 주최한 이번 행사는 지역 예술인 10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국악 어울림과 시 낭송대회, 클래식, 창작 연극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됩니다. 또 오는 20일 천안문학관에서는 문화예술도시 천안을 주제로 천안예술문화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포럼도 열립니다. 배달음식 이용자가 늘면서 오토바이 운전자도 늘고 있는데요.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오토바이 사망자가 전년 대비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후면 무인 카메라 시범 설치로 각종 사고 예방과 불법 행위 근절 등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